인간의 존엄성이 무시되는 곳에서 정의는 구현될 수 없다. 인간에게는 위장이나 물질적인 요구만 있는 것이 아니다. 인간은 자신의 존엄성을 더욱 뚜렷하게 인식해가고 있다. 인간은 굶주림, 육체적 과로로도 죽지 않는다. 극심한 권태, 우울, 인생에 대한 열정과 기쁨의 상실로도 죽는다. 잘 비축된 먹을거리들이 기업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갈망을 채워주는 것은 아니다. 경제활동이 인간적 목적을 달성하기를 바란다면 여러 개혁 조치뿐 아니라 나아가 인간 정신의 변화도 필수적이다. 결국 인간이 모든 경제생활과 사회생활의 주체이고 중심이고 목적이기 때문이다. 사회적인 이익은 경제에 기여하는 이익을 통해 효율적인 것인지 입증되어야 한다. 마찬가지로 경제적인 이익도 사회에 기여하는 이익을 통해 보편적 이익인지 검증되어야 한다. 진정 다루어야 할 것은 우리가 존엄성을 누리며 살 수 있는지를 아는 가이다. 존엄성을 누리며 사는 것은 우리 자신을 잘 준비시킬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그런 측면에서 어떤 온정주의도 우리를 만족시킬 수 없다. 또한 그 어떤 폐쇄적인 천국도 자유로운 존재인 우리에게 기쁨을 줄 수 없다. 인간의 정직성을 제도화하는 것, 나아가 위대성을 제도화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상이다. 우리는 공동체 속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간다. 다만 사람들의 마을에서 살고 있는 것이지 무산계급의 마을에서 사는 것이 아니다. 노예의 정신을 지닌 자들이 결국 노예들 속에 머물게 된다는 말은 진실이다. 하지만 노예 특유의 정신이 소외된 계급에서만 싹튼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존엄성을 믿는 것은 시위를 벌이라는 의미가 아니다. 그것은 몇 가지 원칙을 준수하는 것이다. 선과 정의는 어디에서 마주치건 어떤 색깔로 뒤덮여 있던 간에 기꺼이 받아들이고 헌신할 것을 명령한다. 이것을 이행하지 않는 자는 그리스도인은 고사하고 사람이라고도 할 수 없다. 자율, 독립, 개별성은 우리가 양심이라고 부르는 인간 존재의 가장 내밀한 곳에서 형성된다. 양심은 인간에게만 고유한 것으로 인간의 내면적 존재라고 할 수 있다. 풍요롭고 안정적인 사회는 지적이고 자유로운 인간의 양심을 따라 움직이는 살아있는 제도들로 구성된다. 지적이고 자유로운 시민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동업자들을 지적이고 자유로운 인간으로 간주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돼야 마땅하다. 모든 경제, 정치, 사회 문제는 결국 인간 문제로 귀결된다. 우리가 인생에서 배운 것이 있다면 만물의 기본 요소가 인간, 즉 인간의 자질과 정신이라는 점이다. 인간의 가능성을 더욱 신뢰하고 그 가능성에 큰 기대를 품은 이야말로 인간을 지속적으로 전진하게 만들 사람이다. 진보하기 위해서는 다수의 협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우선 소수의 창조적이고 혁신적인 추동력도 갖추어야 한다. 따라서 다수의 협력이 관성과 타성의 무게를 극복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또한 장기적인 비전이 있고 새로운 방식을 발견하고 적용할 줄 아는 소수의 혁신적 에너지를 흡수하고 순환시켜서
다수의 협력을 더욱 활성화해야 한다. 인간은 거대한 에너지이다. 고로 인간을 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인간에게 열정을 불러일으킬 만한 과업들이 그들이 참여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적절하게 제공되어야 한다. 또한 우리에게는 타인이 늘 필요한데 그들이 스스로의 생활을 변화시킨 사례들을 들려주기 때문이다. 인간은 모든 것의 바탕이다. 따라서 인간의 모습이 곧 사회의 모습이다. 사람들이 공정하고 곧고 관대하고 품위 있고 정의롭다면 사회도 공정하고 곧고 품위 있고 정의로울 것이다.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사회적인 것이야말로 인간 내면에 진정한 미덕이 존재하는지를 측정하는 최상의 척도라는 것이다. 사람이 먼저, 협동조합은 나중이다. 흥미롭고도 결정적인 것은 협동조합이 아니라 협동조합의 운동가들이다. 민주주의가 아니라 민주주의자들이 더 결정적이듯이 사상이 아니라 체험이 더욱 결정적이다. 자신의 존엄성을 인식하고 자유를 사랑하고 사회 정의의 요구를 실행하기 위해 대담하게 나서서 모두에게 동등하게 이익이 되는 연대 체제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 곳이라면 어느 곳이든 협동조합 운동의 바탕이 갖춰진 곳이다. 협동조합 운동이 낳을 최상의 결과를 기대할 수 있는 곳이다. 사회적인 해결 방식은 실행자들이 그 방책을 제대로 다룰 줄 아는 만큼만 효과가 있다. 인간적인 것, 지적이고 자유롭고 책임감 있는 존재로서의 인간이 바로 협동조합 조직과 정신의 중심이자 주축이다. 도대체 우리는 어떤 종류의 판촉 경쟁과 어리석은 소비주의 경쟁에 뛰어든 것일까? 우리는 목적이 아니라 수단으로서의 경제 발전을 염원하는 것이다. 협동조합의 이상은 인간을 더욱 인간답게 만드는 것이다. 인간과 동물을 구별짓는 핵심적인 특징은 인간이 이성적이고 자유로운 존재라는 점이다. 따라서 우리가 더 인간적으로 바뀌고 타인도 더 인간적으로 만들려면 바로 우리 스스로 더욱 자유롭고 지적이고 의식 있고 책임감 있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 또한 자연을 지배하거나 자연에 예속돼서는 안 된다. 진정한 용기와 정신의 자유가 부족하다면 극도의 빈곤이건 풍요건 모두 노예의 상태와 다를 바 없다. 생산성 향상 말고는 어떤 잠재력도 발전시키지 않는 인간은 스스로 깨닫지 못한 채 불행히도 생산기계의 노예가 되어간다. 경제적 이익에만 몰두하며 모든 자원을 소나기에 넣으려 애쓰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은 무언가 더욱 고상한 것을 위해 살아가고 노동하는 것이다. 공전, 평화, 정의, 아량, 배려, 우애 등이 우리가 추구하고 획득해야 할 것이다. 이 투쟁의 세계에서 이 같은 가치를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노동하고 투쟁하는 사람들을 결속시킬 수 있는 새로운 방식을 생각해내야 한다. 우리에게 인간 개인은 바다라는 목적지를 향해 흘러가는 그냥 물 한 방울이 아니다. 여러 열망을 쫓게 개성과 독자성을 유지하는 인간으로서의 모든 숨은 노력을 포기한 채 그저 휩쓸려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진정한 부는 인간의 통합적 발전에 있다는 것을 납득해야 한다.
이러한 발전을 이루지 못한다면 비록 물질적 재화를 공유함으로써 분배의 정의를 달성했다 하더라도 여전히 노예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다. 인간에서 시작해 인간에서 끝냅시다. 자연과 인생, 그리고 권리와 의무의 진정한 주인다운 인간, 요컨대 더욱 인간적인 인간. 결국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문제와 주제는 인간으로 환원될 수 있다. 인간의 저항은 아무도 꺾을 수 없다. 땅을 향해 너무 엎드려온 인류는 다시 몸을 일으켜 하늘을 바라보아야 한다. 인간은 일시적이고 제한적인 것 이상의 가능성과 전망을 갖지 못할 때 질식하고 만다. 인간이란 무엇인가? 불완전한 존재, 완전할 수 있는 존재. 존재의 목적이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시키는 것. 자기 자신을 변화시키고 자기를 둘러싼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것. 우리는 가슴으로 행동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의 머리는 제자리를 지켜야 한다. 단단하면서도 영원한 인간 정신의 깊은 내면에는 무언가가 존재한다. 인간의 내적이고 사회적인 거듭남에 발맞춰 새롭고도 더욱 강력한 확장으로 나아가야 할 무언가가 존재한다. 사회적 실천이 이런 변화를 반영해야 하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세계는 묵상의 대상이 아니라 변화의 대상이다. 이 변화는 수작업뿐 아니라 사상과 행동 계획으로 달성된다. 사상은 죽지 않는다. 이상과 신념을 지키다 죽은 사람은 자신의 사상이 새로운 공명과 증식을 획득하는 데 기여한다. 수백 년 전 거장들의 작품, 즉 아름다운 음악을 듣거나 세월의 흐름을 비켜나 망각의 망토를 두르는데 실패한 조각품과 그림을 볼 때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인간들의 영향력을 여전히 느낄 때 나는 이 같은 경이로운 작품을 창조한 이들이 여전히 살아있다고 믿는다. 그들은 각자 지나온 길의 종착지에 도착해 죽음 속에서 휴식을 취하기 시작했을 뿐 죽은 것이 아니다. 배부른 돼지보다는 가난한 인간이 낫고 만족스러운 정신병자보다는 불만족스러운 소크라테스, 베드로, 프란시스코가 되는 것이 낫다. 이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 대나무 같은 인간, 일관성 없는 인간, 생존의 조바심에 사로잡힌 인간은 강하고 견고한 것을 단 하나도 세울 수 없다. 자기 운명을 불평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비난해야 마땅하다. 오류를 저지르는 것은 가장 불행한 징조가 아니다. 깊은 관심을 두고 전념하다가 저지른 오류라면 여전히 그 오류로부터 교훈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말 불행한 경우는 진실을 고려하지 않고 행동하는 것이다. 진실에 대한 고려를 사치제나 그와 유사한 것으로 여기는 것이다. 외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몰두하는 사람들은 내부에 또 다른 문제가 있다는 것을 잊기 쉽다. 내적 문제 해결은 결코 덜 중요하지 않다. 오히려 사람들의 복지, 물질적 복지조차도 내적 문제 해결에 달려있다. 즉 사람들의 복지는 외적 문제보다 내적 문제 해결에서 비롯된다. 우리 내면에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존재가 있다.
현재보다 미래를 위해 사는 것은 사치스러운 일이 아니라 오히려 필수적인 일이다. 인간에게는 영혼을 향한 갈구와 장기적인 시야가 필요하다. 그것이야말로 인간의 실존을 견딜 만하게 할 것이다. 쓸모가 있어야 한다는 이유로 위대한 사상을 반드시 쉽게 이해할 수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인생은 향수 혹은 향기와도 같다. 한 번 향이 사라지면 다시 병에 담을 수도 그 향기를 되살릴 수도 없다. 그러니 인생을 제대로 활용하는 일에 어찌 정신을 집중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사람들은 오직 존재의 독특함에 골을 내곤 한다. 우리가 늘 마음을 쓰고 생각하는 타인들, 우리 자신만큼 혹은 우리 자신보다도 더욱 무게 있게 고려하는 이방인들, 이들이 바로 우리의 자녀이다. 우리 마을은 어린이들의 휴식과 오락의 필요성을 무시한 채로 형성되고 팽창되어 왔다. 그런데도 우리 어른들은 어른들을 위한 오락센터를 세우고 심지어 대규모 경기장도 가지려 한다. 우리의 도시 정비 계획에는 놀이금지 표지판을 세울 계획밖에 없다. 우리 문명에서는 고작 콩 한 접시에 팔리는 유산이 많다. 바로 어린이들이 그러하다. 우리 사회에서도 여전히 어린이와 노인에 대한 관심과 지원책이 부족하다는 것을 금세 깨달을 수 있다. 휴일이나 방학 때 밖에 나서기만 해도 거리를 배회하는 어린이들을 쉽게 볼 수 있다. 어린이들은 어찌할 도리가 없다. 세장이나 교실을 제외하고 우리 사회는 아이들이 위험에 노출되지 않고 여가를 즐길 수 있게끔 무언가를 갖춰줄 계획이 없기 때문이다. 바꿔 말하면 우리 사회는 아이들이 자유시간을 능동적이고 교육적이고 사회적으로 공동체 안에서 즐길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지 않았다. 어린이들을 위한 휴식 공간을 발명해야 할 것이다. 인간의 감수성과 교양이 새겨진 두 개의 기둥이 바로 어린이와 노인이다. 그들이 곧 인생의 두 기둥이다. 능동적인 사람들이 완벽한 건강을 누리다가 하룻밤 사이에 권위, 자율성, 인생에 대한 열정을 상실한 채 성가신 존재로 무시당하고 오직 체계적인 아부와 과보호의 대상으로 전락하는 것은 부조리하다. 은퇴에 반대한다. 타성은 매우 끈질기다. 그래서 우리는 남자에게서 지적인 동물의 모습을 보지만 자기에게 유리한 과거의 역사에 견고하게 고착한 모습도 관찰하게 된다. 남자는 자신의 우월성을 유지하기 위해 의식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이 우월성은 권력의 배타성, 교묘하게 제정된 법률의 비호에 기초한다. 예컨대 남자들은 특별한 반대 세력 없이 수세기 동안 자신의 지배를 더욱 확고하게 만들어 왔다. 물론 언젠가 모계제가 지배하던 시대가 존재한다고 한다. 하지만 그 제도는 산발적으로 출현했다가 사라졌고 역사적 중요성을 갖지 못했다. 여성의 지위는 어느 사회에서건 그 사회의 발전 수준을 보여주는 정확한 잣대이다. 여성의 사회적 의식이 높지 않으면 그것이 바로 우리 공동체의 사회적 의식이 높지 않기 때문이다. 여성들은 자신의 능력과 재능이 차별받고 무시당한다며 불만을 터뜨린다. 이것은 실제로 벌어지는 일이다. 하지만 여성들도 자문해 볼 필요가 있다.
여성은 남성과 동등한 조건을 확보하기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가? 적대적인 운명을 탄식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마땅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여성의 의무이고, 이 투쟁은 좋은 시절, 나쁜 시절이나 지속되어야 한다. 남성은 여성의 행위를 비판할 권리가 없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남성은 여성의 행위를 비판할 만큼 충분한 도덕적 정당성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 여성들에게 별로 중요하지 않은 파트너 역할, 다소간 아름다운 장식물의 역할 이상을 부여하지 않는 사회를 만든 것이 바로 우리 남성이기 때문이다. 오직 사회의 왕인 남성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말이다. 남성들이 더욱 다양하게 분화된 작업 과정과 관련해 여성들의 적응력과 능력을 평가하려는 순간 여성은 정신적 편협함의 희생물이 된다. 남성들은 여성을 유치한 존재로 상상하면서 내심 기뻐한다. 우리는 여성을 일과 남성의 견저, 고질적으로 취약하다는 선입견을 통해 바라본다. 아마 남성들 내부에 우월감이라는 병적인 감정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과학의 가장 위대한 업적은 인간 가운데 가장 속박당한 이들인 여성을 해방하는 데 기여해 왔다는 사실이다. 여성을 가족의 노예로 전락시키고 여성들로 하여금 이 노예 상태에서 탈주하도록 권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어리석은 일이다. 남성과 여성은 서로를 필요로 한다. 인간 생활과 활동의 모든 영역에서 남성과 여성은 서로 필요하다. 따라서 여성이 협력 없이 생활의 진보를 이루려는 것은 마치 한 발로 달리려고 하는 것과 같다.